40대 1억을 투자하신 분은요, 은퇴할 무렵이 되면요 8억 정도가 되는 수익률인 거예요. 일반인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? 세 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첫 번째, 안녕하십니까, 행익센 오영일입니다. 제가 지인이랑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ETF 투자가 나는 너무 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대발로발을 하는 거예요. 핀잔을 막 들었습니다. 너나 쉽지 일반인이 쉽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아니 뭐 ETF 이게 어려울 게 있냐 그랬더니 야,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,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될지, 언제 살지 이런 걸 어떻게 아냐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야,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떤 종목이 앞으로 올라갈지, 그리고 그 종목을 언제 사야 되는지 그걸 내가 안다는 얘기냐, 그러니까는 알지 않아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일단 저를 되게 높게 평가해 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긴 했습니다. 근데 제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죠. 다만 이런 거예요. 저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투자가 쉽다고 말씀하실 수 있고 주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제가 뭐 투자를 잘한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. 그냥 저는 저만의 투자 방식대로 한다는 건데,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투자를 합니다. 근데 그 결과가 좋습니다. 제가 투자하는 방식은 좋은 자산에 돈을 넣어두고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돈이 알아서 불어납니다.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. 좋은 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떨어지라고 기도를 해도 떨어지기가 쉽지 않은 게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입니다. 예를 들면 뭐 나스닥이나 코스피 지수 같은 이런 지수들 있잖아요. 이런 데다가 돈을 넣어놓고 그냥 얌전히 기다리는 겁니다.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산업들이 있잖아요. 좀 유망한 산업들, 뭐 반도체, 신재생에너지, 2차 전지, 헬스케어, 이렇게 없어지지 않을 산업에 투자를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된다? 결국은 올라가더라. 중간중간에 조정도 있고 계좌에 막 파란불이 뜨기도 하잖아요. 근데 그거는 가격이 내린 거지 보유하고 있는 수량, 주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이게 주수를 확보하고 있으면 자본주의 원리상 돈을 벌 수밖에 없습니다. 쉽게 말해서 지수에 투자해 놓고 10년 기다리면 손해보고 싶다고 정말 기도를 해도 손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. 뭐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. 좋은 자산에 투자해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. 그것만 할 줄 알면 누구나 저는 ETF 투자가 쉽다 라고 주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이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. 부동산도 가격의 등락은 있겠지만 부동산이 없어지진 않잖아요. 부동산 가격이 빠졌다고 해서 내 집이 사라지거나 방 한 개가 없어지거나 현관문을 누가 뜯어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러면 나는 부동산이라는 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가격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? 올라가게 되고 결국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부동산도 호재를 미리 잘 파악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. 우리가 그런 호재를 다 알 수도 없고요. 내가 알 호재면 이미 시장에 잘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겠죠. 그래서 남들이 모르는 호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입지가 좋은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보면 등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서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. ETF도 마찬가지인 거예요. ETF도 특정 호재나 이슈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. 부동산처럼 없어지지 않을 ETF라면,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ETF가 아니라면 뭐 반도체나 헬스케어, 인공지능 이런 게 없어지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? 우리 사람이 스마트폰 쓰다가 다시 공중전화로 돌아가지 않잖아요. 이런 것처럼 너무나 확실하게 없어지지 않을 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. 요즘에는 뭐 수소 관련된 거 그런 것도 있겠죠. 제가 또 과학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은데 수소 핵융합 과정은 또 태양의 에너지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 수소를 우리 인간이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엄청난 에너지 혁명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래서 자산의 일부는 수소 관련 투자에 오래도록 넣어두는 거,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죠. 대체 에너지는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. 너무 쉬운 겁니다. 그냥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왜 이렇게 쉬운 투자를 어려워들 하실까를 보면 아무래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산 종목보다 다른 게 더 많이 올라가요. 그러면 나는 분명히 수익이고 돈을 벌었는데 상대적으로는 손해를 본 느낌이 드는 거죠. 나 저거 하려고 하다가 이거 했는데 아쉽네,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당연한 거죠. 네, 그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못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.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ETF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. A 단지를 샀어요, 내가 아파트를. 근데 옆 단지에서 신고가가 팍 뜬 거예요. 그럼 너무 아쉽죠.
근데 부동산은 특징이 뭐냐면 쉽게 사고 팔 수가 없어요. 이게 매매할 때 복비도 있고 세금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단지가 더 좋은 것 같아서 내 거 팔고 절로 넘어가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.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망가질 일도 없어요. 근데 ETF는 굉장히 쉽게 사고 팔고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부동산과 차이가 나는 게 아닌가. 저는 부동산으로 큰 돈 버신 분들 중에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은 있고 금융투자로 돈 버신 분은 많이 못 봤는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 같아요. 꾸준히 잘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느냐. 저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그냥 ETF도 부동산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. 내 것보다 많이 올라가는 게 있어도 그냥 그런 거보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물론 내 거보다 다른 게 더 많이 올라가면 막 탐이 나요. 저거 살 걸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때그때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올라가나 보다. 이렇게 하려고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인생을 잘 사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보는 거라고 저는 배웠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우지 않았나요? 남의 떡 보고 더 크다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나도 떡이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 거,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투자할 때 목표가 되게 소소하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8에서 연 12% 정도 수익이면은 충분히 만족을 합니다. 작년 같은 시장에는 당연히 좀 더 잘 됐겠죠. 근데 또 안 좋은 시장을 만나면 목표 수익이 안 나오기도 하죠. 그래서 평균으로 한 8%에서 12% 내에만 들어오면 이거는 성공이다.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금융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시할 수익률이 아닙니다. 우리 최근에 부동산 많이 올라가지고 막 현타 오고 그러신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. 근데 올해는 아닌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. 과거 10년 평균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강남 기준으로 4.3%인가 그랬어요. 근데 이게 4.3% 우씨 장난 아닌 거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한 방에 다 올라가니까 그런 거죠. 연으로 따지면 한 4%에서 5% 내외였습니다.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. 올해는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뭐 좀 더 됐겠죠. 이게 만약에 8% 수익만 나도 대단한 건데요. 8% 수익일 때 이 72 법칙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9년이면 원금이 2배가 되고요. 18년이면 원금의 4배가 됩니다. 이게 만약에 10% 수익이라고 가정을 하잖아요. 그러면 7년 만에 2배가 되고요. 14년 만에 4배가 되는 수익률인 거예요. 14년 만에 1억이 4억이 되는 거라고요. 이게 무시할 수익이 아닌 거예요. 근데 우리는 뭐 8%, 10% 연에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거 먹으려고 투자하냐?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그래요. 연에 8에서 10%만 돼도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. 오랫동안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. 그럼 이게 50대에 만약에 1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은퇴할 무렵이 되면 4억이 됩니다. 40대에 1억을 투자하신 분은요. 은퇴할 무렵이 되면요. 한 8억 정도가 되는 수익률인 거예요. 무시할 수익률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? 이 정도면 되는 거죠. 뭐 그 이상 바라는 건 스트레스를 자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될 확률이 높은 걸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고요.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렇게 저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떤 분들은 투자를 그렇게 하니 되게 귀엽게 하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반인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. 만약에 더 좋은 방법이 있었더라면 더 수익을 내면서 더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. 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? 근데 이거저거 저도 다 해보고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면 지금처럼 단순하게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저만의 투자 철학이 명확하니까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얘는 이랬다더라 쟤는 저랬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들리잖아요. 또 최근에 뭐 테슬라가 천슬라가 됐죠. 네, 그렇게 돼도 별로 그냥 흔들리지 않습니다.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것뿐인 거죠. 그러니까 제 투자 철학의 핵심을 정리하면 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, 없어지지 않을 자산에 투자한다. 두 번째, 팔아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굳이 팔지 않는다 인 거고요. 그리고 이 2가지 원칙을 지키려면 3가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첫 번째,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. 비교해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남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과도 비교하지 않는다. 그냥 왜 우리 자식들
내 품의 자식이잖아요. 내 자식이 최고지 않습니까? 그냥 우리가 한번 투자 딱 했으면은 얘가 최고다. 이런 생각을 갖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. 근데 저 기준으로는 제가 뭐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뭐 나스닥에 투자하고 뭐 신재생에너지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는 요즘에 조금 재미가 없긴 한데 그게 괜찮아요. 뭐 이런 것들이 다 투자하는 거죠. 2차 전지 투자하고 없어지지 않은 자산들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좋은 산업인 건 변함이 없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죠. 두 번째가 그 작은 성과를 꾸준히 이뤄나가자. 이게 투자하다 보면 요즘에 이제 조정장이 있을 때도 어떤 것들은 팡팡 치고 올라가는 것들이 있잖아요. 그런 거 팡팡 치고 올라가는 거 매번 그렇게 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. 근데 그것보다 연평균으로 한 8에서 12%는 그냥 사실 좋은 자산들에 넣어 놓으면은 여러분 과거 데이터 한번 보세요. 꾸준히 다 우상향합니다. 거기에 그냥 그 인플레이션에 내 돈을 그냥 넣어두는 것 뿐이에요. 네. 그렇게 해서 작은 성과처럼 보이지만 그게 꾸준히 지나가면은 토끼처럼 빨리 가다가 쉬는 애보다 느리지만 꾸준히 가는 거북이가 이기는 거 우리 다 어릴 때 배웠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? 그걸 저는 믿는 거고요. 그리고 행동강령 세 번째는 부동산을 보유하듯이 ETF도 보유하자.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자녀들한테 요즘에 투자 권유를 많이 하잖아요.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기준으로 자녀분들한테 아마 권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뭐 이렇게 막 차트 분석해가지고 치고 빠지고를 잘해라. 이게 진짜 좋은 기술이다. 이런 거를 자녀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거거든요.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녀가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. 대부분 없어지지 않을 우량한 자산들에 투자해 놓고 장기 투자하길 바라시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자녀한테 좋은 걸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나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자녀한테 주는 이 방식이 좋은 방식이라는 겁니다. 그럼 그 좋은 걸 자녀한테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?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. 다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? 두 글자예요. 욕심인 거예요. 이왕이면 빨리 가고 싶고 이왕이면 조정 안 당하고 싶고 근데 어차피 빨리 갈 수 없고요. 어차피 조정당하지 않을 수 없다. 그게 싫으면 투자를 안 해야지 그걸 피해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 고달퍼집니다.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손해보고 싶어도 손해보기가 힘들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좀 건강한 투자로 안락한 내일 준비하시는데 오늘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. 라는 생각이고요. 자, 일단 오늘 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.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.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안녕.